네, 바르토메오가 이 뭔가 안 좋은 소식에 휘말렸다는 네. 아주 깜짝스러운 소식이 있었죠. 깜짝스러운 소식인가요? 네, 너무 깜짝스러웠습니다. 네. 일어나자마자 영주형님이 와 하고 뭔가 환호하지 않았을까. 네. 바르토메오의 체포에 대해. 그럼요. 이 카탈루냐인으로서. 네, 아주 빡쳐하셨잖아요. 그동안 바르토메오에 대해서. 근데 바르셀로나 팬들. 근데 뭔가 기쁘면서도 무슨 일이지 하는 궁금증과 혹시 구단이 뭔가 또 연루된 게 있나라는 약간 찜찜함도 사실은 좀 들지 않았을까.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바르토메오는 사실 누구보다도 레알 마드리드를 사랑하는 다크나이트다. 다크나이트다. 네. 그러면 진짜 성과가 대단한 거죠. 왜냐면 바르셀로나 말아먹고 있었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래서 바르토메오가 지금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3월 1일자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바르토메오가 이제 자택에서 체포가 됐다고 하고. 네. 바르토메오의 고문으로 있었던 자우메 마스페레르 그리고 CEO인 오스카 그라우 그리고 법률 책임자 로마 고메스 폰티까지 총 4명이 경찰에 이제 체포가 된 상황이에요. 다 같이 결국 묶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르셀로나 구단이 일단 성명서를 냈습니다. 경찰의 수색은 SNS상에서의 모니터링 서비스 접촉과 관련된 거. 이게 그거예요. 저희가 이스타TV 옛날 영상에서 한번 그 바르토메우가 그간 어떤 짓을 했는지 네. 쭉 돌아보고 이때 당시 이제 터졌었던 게 그 외부 업체를 고용을 해가지고 선수 그리고 뭐 구단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을 했다. 이 사건이 결국에는 이 경찰의 수색이 이제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론 조작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바르사 게이트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바르토메오 게이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바르셀로나 구단 자체가 물론 이제 뭐 구단의 수장이 그랬기 때문에 구단 역시도 책임을 피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경중을 따졌을 때는 훨씬 더 그렇죠. 바르토메오 쪽이 잘못한 일이에요. 약간 본인이 좀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 각종 기자들 그리고 언론사들이 어떤 보도를 내고 있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지금 이 바르토메오 체포건이 어느 상황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카드나세르의 시게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자, 이 바르셀로나 이 바르토메오의 증거 기록은 재무 법률 부서의 사무실이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개인 간의 불공정한 거래와 부패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찾는 중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개인 간의 불공정한 거래 그리고 부패입니다. 개인 간에. 네. 이 개인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구단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 거래가 있었을 때 바르토메오가 과연 어떤 쓰레기 짓을 했느냐 이거에 경찰이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진짜 개인으로 이렇게 주동한 거면 더 욕먹어야 그러면은 진짜로 바르토메오는 제가 봤을 때 살해 협박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신변에 좀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카탈루냐 라디오에서는 자, 바르토메오와 보드진의 체포의 주된 이유는 횡령죄다. 이 횡령이라는 것도 결국 개인의 이익을 챙겼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경찰은 바르토메오를 비롯한 보드진을 체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바르토메오가 이 아이스리 벤처스가 그 이제 여론 조작을 위해서 그 고용했었던 외부 업체예요. 이 아이스리 벤처스와의 계약서에 알려진 바와 달리 돈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바르토메오 개인의 이익을 추구를 한 거죠. 그 더해진 거네요. 여론 조작도 문제지만 여기에 횡령까지 추가가 됐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여론 조작도 분명히 수사상에 올라 있겠죠. 근데 경찰은 훨씬 더 횡령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횡령은 어쨌든 확 드러나는 게 만약에 잡혀 있다면 보다는 크게 죄를 추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서서 이 시케 로드리게스가 얘기했었던 이런 증거 기록이 재무법률부서의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에 관한 근거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드리아 솔 데빌라 이 카데나세르 기자예요. 바르셀로나 사무실뿐만 아니라 바르토메오와 마스페레르의 자택 그리고 여론 조작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기관 등이 경찰의 수색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스페레르가 앞서 언급한 바르토메오의 고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자택에도 이 사람들이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거래 과정에 있어서 뭔가를 부풀렸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좀 진행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디아리오 아스, 줄여서 아스라고 하죠. 아스의 하비 미겔 같은 경우는 오늘 체포된 4명 중에 바르토메우 그리고 이 CEO였었던 오스카 그라우 그리고 이 법률 책임자인 로마 폰티 이 3명은 그 메시 얼마 전에 계약 내용을 유출했었잖아요. 이 메시 계약 내용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메시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메시가 고소 박아야 돼요. 자기 계약 내용을 이렇게 그냥 멋대로 유출해버리는 건 자기 허락도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연봉 공개를 하죠. K리그 같은 경우는 연봉 공개를 하는데
구체적인 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싹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가 계약서 공개됐을 땐 이게 너무 세부적인 지표가 다 드러나니까 메시 입장에서도 사실 그 좀 이제 그때 너 뭐 일부에서는 이거 지금 팀도 어려운데 너무 받는 거 아니냐, 돈을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선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 나쁠만 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세 명이 계약 내용을 유출했다는 게 땅땅땅 돼버리면 메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소를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왜냐면 얘기죠. 그때 유출될 때부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이 계약서 내용을 아는 이들은 메시의 그 지인들, 가족들, 그리고 메시 본인, 그리고 바르셀로나 구단 뭐 이렇게 한정해 볼 수밖에 없다, 레이더를. 아 그렇죠. 이거는 네. 범위 자체가 광범위해질 수가 없어요. 한정되잖아요. 이 계약서 내용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출자도 이 중에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가장 유력시되었던 것이 바르토메우와 그 측근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드진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을 쏠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카탈루냐 라디오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바르토메우, 마스페레르, 폰티 이거는 사실 카탈루냐 라디오에서만 한 말은 아니고 전체가 다 보도를 한 건데 이 세 명은 지금 모두 묵비권을 행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또 이제 미란다 원칙에 의하면 그럼요. 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긴 그렇죠. 하죠. 이거는 권리기 때문에 네.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같죠. 솔직히. 그럼요. 바르셀로나 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제3자잖아요. 바르셀로나의 팬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어도 바르토메우가 옛날부터 바르셀로나를 쭉 이렇게 맡으면서 했었던 그런 병크들 이런 걸 보면은 와, 새끼 진짜 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사자인 바르셀로나 팬들은 얘네가 지금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 캥기는 거 없으면 얘기해라. 그래. 당연히 이런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네. 자 그리고 라스타 데포르테스 이게 이제 채널 6 같은 그런 느낌이. 자 거기서는 바르토메우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는 내일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인 게 바르토메우의 측근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암암리에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음을 좀 암시하는, 그쵸. 내포하는 보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RAC1 이건 뭐 저희가 또 보도 그 이제 영상 소개해드릴 때 뭐 카데나스라든지 네. 이런 그 언론사들과 더불어서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이 바르토메우와 마스페레르는 내일 아침 법정에 설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지금 들려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 조사 결과 그리고 이제 법정에 서서 어떻게 판결이 나게 될지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냥 단순히 참 실책이 많았던 회장이다 이걸 떠나서 도덕성에까지도 이제 문제를 그렇죠.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단 운영을 잘못했다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이거는 존나 쓰레기 짓을 한 범죄자가 거기 되는 때문에 거니까. 그렇죠. 이건 네. 범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묵비권을 행사했었던 또 다른 세 명 중에 한 명인 그 로마 폰티는 네. 지금 그냥 법정에 안 서고 귀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 서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을 따지는 거는 바르토메우 그리고 그의 고문이었던 마스페레리 두 명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오후 12시에 하고 있어요. 3월 2일.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은 시간이 새벽대일 거예요. 새벽 네. 그 시간이 그렇게 되는 그래서 아마 저희 영상이 나갔을 때 바르토메우와 마스페레르의 이런 뭐 법정에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은 좀 참조를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와중에 지금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좀 깜짝 놀랐어요. 아르테타가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데일리미러 쪽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라포르타 이 바르셀로나 그 회장 후보죠. 그죠. 네. 라포르타가 바르셀로나 회장에 당선이 되면 쿠만을 경질하고 아르테타를 선임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쿠만은 2022년까지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했지만 바르토메우 회장이 데려온 인물이라면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쿠만 자체가 바르셀로나를 오래 이끌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본인이 물론 좀 굉장히 팀이 어려운 상황에 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있지만 네. 지금 당장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것도 있고 원래부터 쿠만이 부임할 때 회장이 바뀐과 동시에 새 감독이 부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항상 들려왔잖아요. 항상 나왔었죠. 그래서 네. 사실 뭐 이제 다른 쪽에서는 뭐 사비에라는 데서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죠. 있었고. 근데 아르테타는 좀 의아하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어쨌든 펩과 비슷한 축구 철학을 가지고 있고 펩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르테타를 좀 후보군을 올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이거 신빙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신빙성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이건 진짜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쿠만 자르고 아르테타를 선임한 이유가 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일단 경험 있는 감독이 와야 돼요. 네. 아니 그리고 아르테타가 물론 이제 펩의 수석 코치로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지만 아스날 이끌고는 물론 에페컵 우승했어요. 그리고 올 시즌 첼시전 기점을 살아났습니다. 그죠. 근데도 아직 증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바르셀로나가 당장 데려간 물론 바르셀로나가 키케 세티엔을 이제 또 안 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키케 세티엔을
같은 경우는 베티스를 이끌었을 때도 바르셀로나보다 더 바르셀로나스러운 축구를 한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팀의 축구 철학과 완전 부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키에세티엔은 감독 커리어로 보면 아르테타보다 경력이 훨씬 깁니다. 라리가에서의 짬도 있고. 근데 아르테타 같은 경우는 아직 보여준 게 너무 없단 말이에요. 젊은 감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듣고 흘릴만한 그런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뭐 회장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과도기 시기에 이것저것 루머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 루머가 많이 나오는 시기예요, 사실. 그럼요. 지금이. 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바르토메우가 지금 이제 좀 뭐 굉장히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팔로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